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7월 20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월말 흐름으로 접어드는 7월 3주차 금요경마입니다. 다음 주부터 제주, 서울, 부산 순차적으로 혹서기 휴장에 들어가는 상황인 만큼 이 금요경마 편성은요. 지난주보다 확연하게 혼전도가 높은 구도입니다. 더군다나 계속해서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연일 폭염으로 인해서 매경주 마필 컨디션 체크가 요구되는 경마일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저희 방송에서는 매경주 불안한 인기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그 경주의 복병 전력까지 오늘도 낱낱이 살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최성진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번 경주는 선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행 나가서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경우에 버틸 수 있는 잠재력 충분히 갖췄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3번 기적의 명성, 주행 심사 모습 시 초반 스피드 많이 발전한 모습, 모레 예민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이번 경주 2번 옆에서 따라가는 전개라면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의도적인 휴양이었고 지금 조교 상태나 훈련 상태, 병합 상태까지 너무 좋아서 이 상대 틈은 무조건 넘어설 수 있는 마필로 저희도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 마필을 참 재밌게 보고 있어요. 3번마 코리아 퀸입니다. 게이트가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모래를 맞기 싫어하는 이런 류의 마필 그 자체가 오히려 선행권을 장악해준다면 상당히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직전에는 좀 어이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마량과 함께 출전했는데 마량을 선행 보내놓고 따라가니 막판에 완전 무너져서 꼴등했어요. 그렇죠. 선행만은 선행을 나서야죠. 곽용남 기수 2번 실수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4번 마량은 선입 따라가도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러닝삭스, 쿠바이 열정, 스피드 자체 인정하고 있고요. 6번마 골드문 자체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2등급에서 강급된 이후 고전을 했지만 직전 영주 안쪽에 있었던 저스틴 매직이 선행권을 안 주려고 정말 심하게 싸우면서도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1400거리라면 좀 더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골드문의 선전.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1경주 실전 거듭할수록 단거리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신의 전력들이 대거 출전했고요.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신마 2두에게도 충분히 관심이 갑니다. 이번 부산 1경주는 제가 자세히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번 어필 스텝이 있습니다. 직전 데뷔전 경주 이 출발이 썩 매끄럽지 못했어요. 착지 불량, 늦발 이후 당시 미러 선입전을 펼쳤고 인커스 3선에서 시종 모래 맞고 전개를 펼치면서도 종반 상당히 근성 있는 걸음으로 3차까지 했던 말이죠. 데뷔전 경주 운영 자체가 두 차례 악재가 있었던 착지 불량과 모래 맞고 그 어려운 그 상황을 이겨내고 3차까지 했다라는 거죠. 이번에 앞선에 나서는 마필 4번 패션왕, 만쪽에 1번 텀라멘토, 외곽 15번 퀸드 판타지가 있는데 앞선 전력이 그리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직전에 그 악조건 속에서도 3차까지 해낸 요 5번 어필 스텝, 직선에서 추진력이 또 상당히 좋은 오경환 기수로 기수 강화하며 이번에 데뷔 후 첫 입상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5번 어필 스텝이고요. 4번 패션왕이 직전에 인기도만큼 충분한 값어치를 해낸 말이죠. 당시 선행을 나설 듯 했습니다만 외곽에서 경합을 했고 또한 2선 내려와서 또 경합을 하고 시종
경합성 레이스 긴 구간 경합하고도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외곽 11번 퀸즈 판타지나 1번 이 탐라멘토 빠른 말이 있습니다만 그 말들을 보내놓고 따라가도 단거리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이 4번 패션왕이 되겠고요. 신마 중에서는 3번 무적 베테랑이 좋아 보입니다. 작년 12월 29일 날 주행 심사를 이미 통과한 이후에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피로골절 병력으로. 지난 7월 7일 주행 심사 시 당시 게이트 외곽 불리함을 충분히 극복해내고 삼손해가 몰에 맞고 전개를 펼치며 직선에서 결대로 밀어주면서 간헐적인 채찍에 아주 우수한 수능도를 보이며 기본기 출중한 능력을 재차 확인시켜준 말입니다.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데 모래 민감성도 없는 말이고 훈련 상태감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번에 데뷔전 즉시 전력감 3번 무적 베테랑이 되겠고요. 외곽 11번 퀸즈 판타지가 19조 신마죠. 총알 같은 발주 이탈 능력과 선두 장악 능력을 갖춘 선행형 말인데 주행 심사 때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이내 내치게 말들에게 선두 자리 내주고 외곽 경합을 했고 직선에서 결대로 밀어주며 중반 근성 있는 걸음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발주 이탈 능력과 순간 스피드가 월등한 말, 요 11번 퀸즈 판타지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요 데뷔전 기습 선행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11번 퀸즈 판타지까지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 부산 1경주는요. 직전에 데뷔전 악조건 속에서도 근성발휘 3착을 했던 말이죠. 이 5번 오피 스텝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오피스텝의 선두는 개인적으로도 기원하고 있습니다만 후순위 자체에서는 약간씩 이견이 있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오피스텝의 직전에 데뷔전에서의 가능성 저희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 안쪽 3번 무적 베테랑 신예치고는 주행 심사뿐만 아니라 훈련사의 모습도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높게 평가해야 될 마필로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7번 브레이킹 뉴스도 최단거리 1000m라면 선행 선입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고민이 되고 저는 무엇보다 이 마필을 꼭 여쭤보고 싶네요. 안쪽에는 1번 탐라멘토입니다. 신인 기수의 장점은 최대 감량 조건이죠. 정형래 기수 지난주 입상 이후에 자신감도 얻고 있고 최근에 직전 경주와 그 이전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고 인코스에서 정형래 기수의 감량 조건에 이 정도 훈련이라면 주구나 선행 가서 버티기 한번 시도해 볼 텐데 선행 성공했을 때 탐라멘토 충분히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번 탐라멘토 신인기수 그용 인코스 배정은 좋아 보입니다만 4월 6일 데뷔전 늦발 이후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모두 전투적인 기승술의 달인이죠. 김어수 기수 선행마를 잘 받아내는 선행마 기승술의 상당히 능한 기수의 그 기용이었기 때문에 초반 앞선에서 전개를 펼쳐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인 기수가 기승한 이후 1번 탐라멘토는 최근에 김어수 기수의 이 파이팅이 넘치는 선두권 공략 전개와는 상당히 좀 격차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4번 패션왕이나 11번 퀸즈 판타지의 선행 시 오히려 내치가 갇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번 탐라멘토는 다소간 이번 경주 편성에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말, 주목해야 될 말은 3번 무적 베테랑이라고 판단합니다. 신마지만 큰 추진 없이도 굉장한 추임력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 편성이 앞선에서 뒷심이 검증 안 된 말들의 경합 편성이기 때문에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3번 무적 베테랑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번 탐라멘토 같은 경우 1번 게이트 선행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백동희 위원과 의견이 일치하고 4번 패션왕 같은 경우에는 MC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7번 브레이킹 뉴스 같은 경우도 앞선에서 어느 정도 현등급에서만큼은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말이고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앞선에서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7번 브레이킹 뉴스가 데뷔 후 9번을 뛰면서 지난 3월 달에 1300m 선행 주도 레이스에서 첫 입상을 단 한 번의 입상 전력이 있죠. 이후에는 항상 따라가는 조건에서는 한 결정력 부족 현상을 보였습니다. 7번 브레이킹 뉴스가 이번에 편하게 선행을 받을 조건이라면은 이 복병 가치로 평가해 볼 수 있겠지만 워낙에 내 외측에 빠른 말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편한 단독 선행 조건이 아니기에 이 7번 브레이킹 뉴스는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 부산 1경주는요. 직전 데뷔전에서 출중한 기본기와 가능성을 엿보였던 이번에 그 부분을 현실로 나타낼 5번 오피 스텝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등급 단거리 무대에서 꾸준하게 실전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말들이 대다수가 출전합니다. 1번 머니블랙홀 같은 경우는 1600m를 입상 전력이 있고요.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한두의 신마가 데뷔전 1000m가 아닌 1300m에 출전하는 사연까지 지금부터 그 부분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6등급, 10마리 단출한 편성 구도죠. 사실상 지금까지 데뷔 이후에 보여준 걸음 자체가 크지 않은 기복형, 부진형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전개 자체에서도 스피드보다도 힘으로 뛰어주는 앞으로의 잠재력을 크게 볼 수 없는 전력들이 대부분이지만 직전에 전개를 잘못 풀었던 마필이 전개도 좋아졌고 힘적인 모습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후차권의 압축은 좀 드러났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4두의 선전을 기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5번, 9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의 전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실상 이번 구도에서 순발력 하나만으로 따져본다면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전력이죠. 7번과 부경 스토리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휴양을 다녀온 모습 속에서 직전 데뷔전에서 보여준 직선 구간에서의 여력감 자체는 굉장히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검증이 필요한 이번 구도에서 선행이와 버티기를 시도한다. 좀 검증이 무대로 판단하는 만큼 전개도 자체에선 배제하고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소개드릴 전력 중에서는 안쪽에는 1번마 머니블랙홀이 빠른 마필을 피한 구도라서 직접적인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고 선입 이후 가능성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5번마 천하감동, 데뷔전 아쉬웠지만 꾸준하게 적응력을 보여줬었던 주폭을 보였던 2번마 백년지전이 2선에 가담할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3들을 보내놓고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관건이지만 바깥쪽에 있는 구마 찰나란 미소, 이 마필의 마지막 역습까지는 염두가 필요합니다. 자, 1번, 2번, 그리고 5번, 9번, 4두 간의 접전이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전력은 직전의 상대보다 개인적인 아쉬움, 전개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었던 1번 머니블랙홀이 모든 조건에서 다시 한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 조건을 만났다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력 미달 처분으로 고생도 했지만 이내 1600m 공백전을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했고 직전의 경주는 그때 보여줬던 능력이라면 연투의 능력도 기대가 됐지만 흐름 자체에 밀리면서 아무것도 하지는 못했죠. 레이스 빨랐던 흐름에 전개도 밀렸었고 시정 모란을 맞고 전개가 밀리면서 아쉬웠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직선 구간 주폭은 나쁘지 않았어요. 빠른 마필을 피했고 인코스 자체에서 몰고 나와준다면 모래 피한 전개 충분히 가능하죠. 힘적인 모습에서도 우위, 1번만 머니블랙홀, 변화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조건 갖췄다 강조드리겠고요. 후순위 도적권 2번마 백년지전이 눈에 띕니다. 주행심사부터 나름대로 기대치를 모았던 전력이고 데뷔전 자체에서는 다소의 불량기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폭 자체는 여유가 많았었어요. 훈련을 통한 안정감, 또한 상위 등급 차세대를 앞설 만큼 스피드감도 여유가 좋아진 만큼 적응 마친 이번 백년지전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마 천하의 꿈도 이제 서서히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힘 자체는 좋으나 주행 자체가 둔탁해서 데뷔 이후 고전을 했지만 3월을 기점으로 거세를 담행한 이후 계속해서 정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초석은 느리지만 직선에서의 주폭은 꾸준함이 좋은 우마 천하의 꿈의 역습, 선임력 기대를 가져주셔야 하고요. 복병권의 전력 구마 찰나란 미소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행 분량으로 2번 만에 통과한 3세 시내로 주폭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좋은데 아직은 좀 뻣뻣한 모습이 남아있어 경주와 시간의 조율이 필요해 보이지만 밀린 전개 이후에도 밀어붙이는 주폭은 인상을 남겨왔던 마필인 만큼 구마 찰나란 미소 데뷔전을 1300m로 선택한 이후 이번 경주 역습 가능성 열어두셔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상대와 전개, 편성 자체를 워낙 잘 만난 전력이죠. 바로 인코스에 있는 1번마 머니 블랙홀을 필두로 해서 데뷔전 아쉬웠던 모습에도 가능성을 보였던 2번마 백년지존, 거세 이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5번마 천하의 꿈과 데뷔전을 늘어난 거리를 선택한 잠재력 보유한 마필, 외선에 있는 9번마 찰나란 미소의 역습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입니다. 네, 아직 어린 말들, 실전 경험 많지 않은 말들은요. 당일 주로 컨디션과 전개 펼쳐지는 양상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래를 맞고 뛰냐 또 안 맞고 뛰냐, 전개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번 머니블랙홀은 데뷔전 실격 처분 이후 바로 1600m를 입상을 했는데 직전 경주는요. 워낙에 흐름이 빨랐고 이 초반 전개에 삼선 쳐져서 모래 맞고 전개를 펼쳐내는 바람에 원하는 전개를 풀어내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앞선이 약해 보입니다. 1번 이 머니블랙홀이 인코스 배정도 좋지만 원하는 전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호조건으로 보입니다. 백동일 의원이 1번 머니블랙홀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역시 1번 머니블랙홀 높게 평가하셨고 이 도전권 중에 복병 전력이 눈에 띄네요. 설명해 주시죠. 예, 백동일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는 중심마에 대한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1번 머니블랙홀 같은 경우엔 직전에 오른쪽 뒷다리 편자도 빠졌고 앞선에 붙지 못하면서 빠른 말 많은 편성에서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 이번 경주 빠른 말이 7번 부경수트로밖에 없기 때문에 앞선에서 편한 전개할 수 있다. 이번만큼은 경쟁력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 백년지존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이제 데뷔전이었는데 출발 좋지 않았고 외곽 전개까지 했습니다. 주임신사 모습을 봤을 때 출발이 좋은 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 전개 후에 버티기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7번 부경수트레 같은 경우는 복병으로 언급드리고 싶은데 데뷔전에서는 경합 속에 무너졌지만 오랜 주기 좀 길게 가져가면서 휴양 다녀왔고 주행 많이 다듬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복병으로 앞선에서 기습선행 버티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6번 에이스우먼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사실 선입전개를 하는 말이고 선입전개를 했을 때 그래도 성적이 가장 좋은 말인데 이번 경주 약편성에서 빠른 말이 2마리 앞서 언급드린 말밖에 없는 편성 가장 좋은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버티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워낙 10마리밖에 나오질 않고 그중에서 경쟁력을 갖춘 마필이 워낙 없어서 오두의 끝자락에 잡아놓긴 했어요. 근데 이 마필도 13번을 뛰면서 한 번도 이제 가능성만 보여줬지 결정력에 대한 변화를 보여준 적도 없고 직전의 경주 이후에 다시 한번 휴양을 다녀오면서 11주간의 주기가 늘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아예 없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 자체는 상대의 능력보다는 자력 입상보다는 밀려 들어올 가능성에 더만 염두를 필요한 마필인 만큼 당일 마체 상태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6번 에이스우먼 같은 경우는 마체가 얇죠. 앞말이고 경합 피하고 전개를 잘 풀어내야 되는데 분명 막판 한 발 날카로운 걸음을 갖춘 말이에요. 복병 6번 에이스우먼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자, 이번 2번 백년지존 이식견 데뷔전 경주 출발 시 고개를 들고 초반 전개가 뒤처졌죠. 또한 외곽을 크게 선회하고 코너에서 무리하는 가운데 외측 기대는 악벽도 선보였습니다.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 그런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직전 당시 착순권 성적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였고요. 자, 이번 경주 데뷔한 훈련 시 그러한 안 좋았던 그 악벽 제어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에 출전을 합니다. 게이트 안쪽 들어오는 2번 백년지존 기본기를 갖춘 말이기에 이번에 변화 기대치가 높은 말로 2번 백년지존 강조드리고요. 9번 찬란한 미소가 주행심사 때 발전은 좋았습니다만 순간 스피드가 현저하게 처져서 맨 후미에서 전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외곽, 막판에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열기 너무나도 좋았어요. 데뷔전 1000m를 출전시키는 게 아니라 이 9번 찬란한 미소는 1300m에 출전합니다. 아무래도 종반 뒷심에 자신감을 갖추고 있는 이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이기에 데뷔전 요 9번 찬란한 미소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5번 천하의 꿈도 지난 3월 달에 거세 이후 꾸준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이며 최근에 흐름 빠른 단거리 착순권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번에 1300m 거리 늘어난 거리에서 막판 한 발 충분히 쓸 수 있는 전력이고요. 전개도 상당히 유리해진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는 조건이기에 5번 천하의 꿈까지 언급드려봅니다. 결국 부산 3경주는요. 이 코스 이점의 흐름도 상당히 유연해졌고 전개 이점까지 극대화할 1번 머니 블랙홀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부산 전바부 편성 중에 가장 혼전도가 극심한 레이스입니다. 출발 이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600m. 그야말로 이 동거리 첫 도전에 나서는 말이 팔두나되고요. 최근에 흐름 빠른 단거리 레이스에서 후미 늦추입 고열을 마셨던 마필들이 이번에 늘어난 1600m에 의도적으로 출전하는 형국입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예, 4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 외곽에 있는 11번 감동의 순간입니다.
지구력은 좋은데 스피드가 그동안 좀 발목을 잡은 말입니다. 초반 스타트도 좀 떨어지는 말인데 따라서 이 말은 늘어난 거리가 매우 유리한 유형으로 판단하고 있고 혈통상도 액톤파크 자마답게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 말로 판단하는 만큼 이번 경주 늘어난 거리, 그다음에 1600m 직선주로가 긴 부분, 초반 스타트가 안 좋아도 차츰 올라오는 무빙성 전개라면 앞선 가담 후에 뒷심바리까지 가능한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장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말은 9번 픽 갬블러입니다. 매니피 자마지만 목에 쪽이 스태미너에 치중돼 있어서 늘어난 거리가 충분히 유리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데뷔 전에 충돌하면서 출발이 안 좋았던 만큼 정상 출발이라면 선행까지도 가능한 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7번 아임요스타 같은 경우는 6월 1일에 당시에 굉장히 상태가 올라왔기 때문에 충마로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이후에도 컨디션이 꾸준히 양호한 모습인데 직전 같은 경주에는 안쪽 게이트에서 앞선에 붙지 못하고 갇히면서 원하는 전개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주 앞선에 붙는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킥고잉 같은 경우는 5월 데뷔 전에는 출발에 문제가 있었고 직전 경주는 빠른 말이 많아서 의도적으로 작전상 초반에 아예 잡고 추입 작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빠른 말 없고 편성상 기본 순발력이 크게 뒤지지 않는 만큼 앞선 선입권 전개라면 충분히 버틸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늘어난 거리가 가장 유리한 11번 감동의 순간을 중심으로 앞선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9번 픽갬블러, 7번 아임요스타, 여기에 2번 킥고잉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위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좀 의견이 많아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7번만 아임여스타라든가 빅갬블러, 뭐 킥고잉까지는 의견이 동일하죠. 아임여스타는 직전에 모래 맞고 뛰었던 것이 부진의 원인이어서 힘이 나와도는 이번 경주에서는 오히려 선두권 늘어난 거리가 유리하다고 평가를 했고 2억 3천의 고가의 앞에 9번 빅갬블러의 잠재력 그리고 킥고잉의 취임력까지 저희 동의합니다만 중심축으로 말씀해 주셨던 11번 감동의 순간이 그렇게 강한 마필일까 좀 고민이 되네요. 5월 달의 경주가 이제 김정훈 기수가 기수에서 관리사로 전직하는 마지막 경주였기 때문에 상당히 의지를 보였던 경주였는데도 불구하고 4착밖에 못했던 마필이라면 거리가 늘었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강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고요. 올해 함께 출전하고 있는 6번 사일런트 파크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꾸준하게 선임력을 발휘하고 있고 끈끈한 주폭 속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30조에서 이제 감동의 순간과 동관 출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탄력이나 전기 조건으로 봤을 땐 6번 사일런트 파크의 경쟁력을 좀 더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 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5도의 마지막에 배치를 했고 이 말도 역시나 엘턴파크의 자마답게 스피드보다는 지구력에 강점이 있는 말로 마찬가지로 유형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런 말들은 초반에 아니면 코너, 4코너 전까지 앞선에 붙어서 버티기를 노리는 유형이라고 판단하는데 이번 경주에서 초반 스피드 자체가 6번 사일런트파크가 편성상 앞선에 붙기에는 저전주로에서는 좀 빠른 모습을 보였지만 일반 건조주로에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1번 감동의 순간에 무빙성 전개에 비하면 안쪽에 갇혀서 좀 스퍼트 타임이 늦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짧게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뭐 사일런트 파크하고 감동의 순간 두 마필이 지금까지 보여준 스피드로만 따져도 사일런트 파크가 좀 더 빠른 거 아닙니까? 감동의 순간 자체가 무빙성 전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무빙성 전개를 펼쳤던 건 제 기억이 없어서 두 마필의 스피드 비교나 전개를 판단했던 6번 사일런트 파크가 좀 더 유리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6번 사일런트 파크가 스피드보다는 지구력형의 좀 늘어난 거리에 유리한 말로 판단하는데 다만 초반에 앞선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잘 잡느냐의 싸움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6번 사일런트 파크가 인코스에서 앞선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누추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11번 감동의 순간 같은 경우엔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어쨌든 성적을 냈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지만 충분히 앞선에 가담해서 버티기를 노리면 더 유리한 전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번 경주가 이제 특출나게 빠른 선행마가 없는 구도예요. 그래서 6번 사일런트 파크도 직전 대비 늘어난 1600m에서는 막판 한 발 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 몇 두가 있는데 의지적으로 강력하게 선행을 나서야 되는 한두의 말이 있죠. 바로 7번 아임요 스타입니다. 이미 1200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요. 자, 당시 많은 주목을 받고도 아쉬운 4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안쪽 게이트 배정이 오히려 독이 돼서 초반 전개 선행받지 못하고 2선 응수하는데 모래를 시종 맞고 레이스를 풀어나가니까 마필이 능력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당시 재결에서도 기수가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전개를 해야겠나. 바로 7번 아임요스타는 여기서는 강공 선행 작전으로 응수를 하리라 봅니다.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 당연히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기에 요 7번 아임요스타 재차 강조드려 보겠고요.
9번 빅게임블러가 이 거구에 힘 좋은 말이고 직전 데뷔전 경주 다소간 2세 신마 경주 워낙에 강한 상대를 만났죠. 원하는 전개 펼쳐내지 못했고 끝까지 여력만 남겼는데 대폭 늘어난 1600m 거구에 힘 좋고 주폭 좋은 말들은요. 당연히 중장거리가 더욱더 유리해 보입니다. 거의 다 하위 등급 경주의 중장거리에서는요. 9번 빅게임블러 몸값해야죠. 여기 11번 감동의 순간도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만한 전력이고 늘어난 거리 한 발 쓸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5번 스마트뱅크가 있어요. 주행 자세는 높습니다만 이를 힘으로 극복해내는 전력으로서 역시 1600m 두 번의 경험, 착승권 성적을 냈는데 동거리 경험이 있다는 것이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임성실 기수의 기용, 5번 스마트뱅크까지 복병 전력 강조해 드려봅니다. 네, 결국 부산 4경주는요. 자, 이번에 선두권에서 강공 선행 작전 충분히 유효할 수 있는 7번 아임요스타, 종반 뒷심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11번 감동의 순간, 2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위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기복형 마필과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직전 우승한 상승세의 마필 간의 대격돌입니다.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려질 이번 부산 5경주는요.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을 만났고 훈련 상태까지 올라온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중심으로 배당을 노려보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로 강조드릴 말은 8번 슈퍼트레인입니다. 데뷔 초에 기대가 컸던 말인데 흐름에 매우 예민한 모습을 보이면서 흐름에 맞아야지만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기복 있고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꾸준한 훈련으로 상태가 올라오면서 직전에 심한 외곽 전개에도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까지 만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중심마로 강조드릴 그런 말로 판단합니다. 후착 중에 눈에 띄는 말은 10번 썬더플라이입니다. 가벼운 병력으로 휴양을 다녀왔지만 직전에 6개월 만에 휴양 복귀 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비록 심한 외곽 전개에 결승선 앞에서는 진로까지 막히는 분을 겪었지만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는 더욱 경쟁력 높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9번 이스트윈드라는 말과 3번 알렉토란 말도 출발 후에 자리만 잘 잡는다면 앞선에서 얼마든지 현등급에서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현등급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1번 우승텐도 최적 전개 후에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리를 하면 상태가 올라왔고 편성까지 만난 8번 슈퍼트레인을 중심에 놓고 앞선에서 버틸 말만 잘 골라내면 배당 적중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라 판단합니다. 네, 한동안 부진했던 8번 슈퍼 트레인, 이번에 편성 기가 막히게 잘 만났고요. 전개까지 유리해진 편성 전개 우위마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도전권들 단거리 레이스인 만큼 전개 영향을 많이 받을 그런 마필들을 배제하고 유리한 전개 여건을 극대화할, 또한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제주마 3세 이상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제주 경마의 제주마 레이스 중에 가장 경주거리가 긴 장거리에 속하는 12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인접거리 혹은 동거리를 입상을 했던 이 마필도 상당한 수가 있고, 또한 공백 이후 상태감이 좋아진 말, 또한 전개가 유리해진 마필 등등 다각도로 입상 도전이 가능한 말들이 혼재하는 레이스가 예측이 되는데요. 그 부분, 자, 일단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네, 1200거리로 치러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좀 난타전 구도예요. 선두권도 확연히 정리가 안 돼 있고 좀 힘든 레이스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보여줄 거라면서 가장 많은 마필은 저는 단연 6번만 새벽바람을 선택을 합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6,000점 이하 편성이에요.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 대비 높은 부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까지 뛰었던 상대가 다르죠. 새벽바람 같은 경우에는 1200거리에서 오히려 강점을 보이면서 선취력을 발휘했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상대 약한 이번의 구도에선 전개 자체도 불리함이 없기 때문에 기본 능력 앞서는 6번 새벽바람의 선전을 좀 더 믿고 있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6번 새벽바람 직전에 1110m 거리도 아쉽게 목차 3착이었죠. 이번에 늘어난 1200m 거리, 장거리 이미 검증받은 전력인 6번 새벽바람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최성진 의원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강조드릴 말은 5번 구억불입니다. 단거리에서는 꽤 강점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거리 적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올해 3월에는 1110m 우승한 이후에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4월 달에 부진한 이후에 파인기가 보여서 휴양을 다녀왔고 마방 이적까지 있었지만 공백전이지만 준비하는 모습 매우 여유가 많고 편성도 사실 강자가 없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5번 구억불 파행 병력으로 휴양 공백 6조에서 18조로 이적. 이후에 첫 출전인데 과거 이미 6,000점 편성의 1000m 거리까지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 신의 그 데뷔 그 해에도 상당히 좋은 전력을 선보였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 공백 이후 출전요 5번 구억불 편성 잘 만난 상태감 좋은 말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백동일위원 성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어찌됐든 최근의 성장세는 4번 3000기가 가장 눈에 띄죠. 기본적으로 주행에 좀 불안감도 보였었고 기대는 악벽 때문에 고생도 했습니다만 재검 치르고 났던 최근에 두 번의 경기를 연속 입상을 차지했어요. 첫 번째 공백전 자체에서는 선입권 전개를 펼쳤었고 직전의 경주는 늘어난 1200에서 마량과 선두권 경합을 이겨냈다는 것 가장 크겠죠.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보여줄 수 있고 주행의 안정을 가져간 4번만 3000지교는 이번 경주까지는 충분히 역주를 가할 수 있는 전력을 판단하고 있고요. 소개해 주셨던 온막 9억불, 짧았던 거리, 1200거리에서 입상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공백 이후 준비했던 과정의 모습이 여유라면 충분히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저 역시도 동의해보고 싶고요. 안쪽에 있는 3번만 불면의 태양이 꾸준함이 굉장히 여유가 좋죠. 직전 경주에서도 내선에서 무리 없이 최적 전개를 펼치면서 꾸준하게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차피 선두권 자체가 안쪽 보리달마부터 자칫하면 다툴 수 있는 이번의 경주에선 최적의 선입 작전을 펼칠 수 있는 3번만 불면의 태양도 충분히 가치 있는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주마에게는 가장 긴 거리 1200m, 출발 후 직선 건너 가장 깁니다. 결국 뚝심을 갖고 있는 스태미너 마필, 형 마필에게 입상의 찬스가 들어갈 텐데요. 바로 그 말은 6번 새벽바람이겠죠. 지난 6월 9일과 6월 23일 두 차례 경주에서는 오픈 경주 1등급 최강자들과 레이스를 펼쳤고 워낙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 무너졌지만 직전에 6,000점 이하 편성, 재편성 들어와서 6번 새벽바람은 당시 외곽에서 무빙 전개를 하려 하다가 제어하고 시종 결과적으로 외곽을 돌고도 막판에 스퍼트시 날카로운 끝걸음이 여력을 남겼는데 2위 마가 목차 3착이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1200m입니다. 다시금 6,000점 이하 편성, 능력 우위의 말로 6번 새벽바람 강조드리고요. 4번 3000지교가 직선 내측 기대 낙벽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이제는 주행 안정화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1번 보리달마나 외곽의 9번 미래군주 빠른 말들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4번 3000지교입니다. 거기에 외곽 9번 미래군주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 지난주였죠. 인기 1위로 팔리고 인기 1위로 부각받고도 아쉬운 전력이었는데 자, 이 말이요. 이미 지난 5월 달에 3세마 더비 경주에서도 입상할 정도로 출중한 기량의 능력 3세마입니다. 자, 직전에는 또한 백호군주의 선행으로 인해 당시 백호군주는 출발은 70m 내에서 안쪽으로 진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당시 과경량 미수가 과태료 처분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백호군주가 왜 선행을 나서야 되는지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설명드렸죠. 여튼 전개도 당시에 이제 9번 미래군주는 꼬였고 하지만 이번 경주는 1번 보리달마 승급전 나서는 마필이에요. 오히려 그 말을 넘어서서 이 9번 미래군주가 선행 주도 레이스까지 가능하고 일주만에 서둘러 출전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듯합니다. 9번 미래군주의 인기 대비 출전 만회할 편성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제주 5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의 편성상 한 수 위의 마필로 평가됩니다. 6번 새벽바람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경마 후반부 또한 란타전 양상의 혼전 레이스 부산 6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부산 6경주는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레이스로 보입니다. 다수의 도전 세력이 혼재해 있는데 일단 7번 달 그리다가 몇 차례 입상 이후 오랜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인데 직전 경주에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 보였죠. 당시 코너에서 모래 맞고 전개가 쳐졌고 4코너 인코스 들어와 막판까지 재차 근성 있는 걸음으로 당시 1,300m 3착을 했는데 입상마와 큰 착차가 없었죠. 무엇보다도 모래를 맞고 전개를 펼치며 원하는 레이스를 풀어내지 못했음에도 3착까지 하는 근성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1,400m 거리, 직전에 1,300m 거리 중반 끝걸음의 여력을 뚜렷이 남겼기에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더 쓸 수 있는 7번 달 그리다를 강조 드려보겠고요. 10번 마하 머젤스틱이 이미 중거리 1,600m까지 3착을 했던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였단 말이죠. 6월 8일 날 1,300 인접거리 입상을 했고 직전에는 이선회각 적극적인 레이스 막판 재차 근성을 발휘하며 3착을 했는데 이번에 승급전에 2.5km 감량 혜택이 있습니다. 10번 마하 머젤스틱은 이번에도 앞선에서 전기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겠고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도전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번 망고 펀치가 이미 5월 달에 1,000m 그리고 1,200m 거리 단거리에서 아주 압도적인 추입으로 연투를 이어갔던 말인데 직전 경주는 3, 4코너에서 외치 기대는 악벽을 당시 기수가 제어하느라고 사투를 벌였고 그 포인트에서 전개가 쳐져버렸죠. 하지만 이번에 그런 악벽을 만회하기 위한, 교정하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상당히 마필 컨디션도 좋아졌고요. 이번에 늘어난 1,400m 종반 한 발 출중한 결정력을 선보일 추임마 4번 망고 펀치입니다. 여기에 8번 위플래시 마린이 다소간 끌리는 악벽 때문에 초반 전개가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는데 지난 5월 달에 1,300거리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 힘 한 배 잘 된 선입전 펼치며 우승을 했죠. 직전 경주는 많은 주목을 받고 무너졌는데 어쩔 수가 없었죠. 심각하게 늦발을 했어요. 마필이 발주대 나오면서 완전히 일어서는 바람에 또 출발 불량 부분 때문에 초반 전개가 뒤쳐졌고 완전히 무너졌지만 이번에 출발 연습만 총 4차례 시행했고요. 안쪽에 1번 라라라 제외하고는 빠른 말이 없기에 1번 라라라 보내놓고 2선에서 유리하게 응수를 펼쳐낼 수 있는 8번 위플래시 마린까지 강조드려봅니다. 결국 부산 6경주는요. 늘어난 거리 더욱더 유리하고 편성 혹이 만났습니다. 7번 달 그리다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MC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차이나 보는 견해 자체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7번마 달 그리다라든가 8번마 위플래시 마린 선입력과 이제 선두권 보내고 따라갔을 때 이 두 마필의 경쟁력 자체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짧게 소개해 주셨던 1번 라라라가 어찌됐든 인코스에서 편안하게 도망갈 수 있는 이번 경주라면 버틸 가능성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고 무엇보다 이 마필은 반드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3번마 골든 웨이브즈입니다. 데뷔 초에는 추위권의 모습에서 모래를 맞으면 좀 안 뛰었던 모습들 자체에서 이젠 선입권, 흙을 맞는 전개에서 또 꾸준하게 적응을 보여왔던 전력이기도 하죠. 직전에 승급전의 월드데이 철비 미스터 스케이트까지 강한 편성에서 초반부터 무리 없이 승급전 적응을 마쳤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최적 선입이 가능한 이번 경주 18주 또한 2대 출전으로 의지까지 강하다라면 이마필만큼은 이번 편성에서 읽어줘야 될 것 같은데 배자신 이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스 2.1번 라라라는 이번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고 또한 직전에는 코너에서 타마필의 진로 방해당한 아픔도 있었기에 1번 라라라는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복병 도전 전력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3번 골드 웨이브즈가 문제죠.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승급전 무너졌는데 이번에 선천적으로 주행 중 고개가 높습니다. 좀 편하게 앞선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에서 가능한데 물론 이번에 1번 라라라 제외하고는 빠른 말이 없기에 2선 인코스에서 3번 골든 웨이브즈가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전 경주 참패 이후 구전련 병력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살짝 주기가 늘어진 점, 그래서 당일 그 예시장 컨디션까지 좀 확인이 필요한 말로 3번 골든 웨이브즈 일단은 여지는 남겨놓을 수 있지만 컨디션 체크가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할 말은 8번 위플래시 마린이라고 판단합니다. 6월 경주에선 흐름이 맞지 않았고 직전에는 MC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점프하면서 완전히 늑발을 해버렸습니다.
정상 출발을 한다면 이번 편성에서 선행 또는 1번 라라라가 밀고 나면 선행마 옆에서 따라가면서 전개를 할 수 있는데 앞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앞서는 말이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7번 달그리다의 데뷔초 잠재력 다시 한번 상태가 올라오면서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3번 골든 웨이브즈 같은 경우에는 백돌 위원과 의견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망고펀치의 직선에서 추임력까지 MC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400m 부산 6경주는요. 직전에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였고 늘어난 1400m에서 월등한 결정력 유감없이 발휘할 7번 달그리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고요. 경주거리 1600m 혼합 4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등급부대 중거리 1600m 이미 검증된 전력 상당수가 있고요. 최근에 아주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능력 상승세의 마필이 대거 출전한 레이스입니다. 자, 은근히 도전 세력들이 혼재한 이 접전 레이스 7경주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력을 발휘해서 인사를 드릴 경주 오늘의 7경주입니다. 11마리 출전 속에서 강력한 경주 편성의 우위 마필 한두를 필두로 해서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가장 관건인 구도예요. 무엇보다 중심 마필인 9번 월드데이는 이번 경주까지 믿고 가겠습니다. 주행 심사부터 열관 보였었고 데뷔 전 통일한국이란 빠른 기습형의 마필을 따라가서 건져냈고 이전째의 모습에서는 선행을 나서고 따라가 다시 한번 선두권에서의 공략 펼쳐내면서 직전 1600m를 오히려 선행을 나가서 좋은 탄력을 보여줬었어요. 마지막까지 최강선도와의 경합 속에서 보여줬던 주폭의 여유는 상당했었고 상대가 굉장히 약하죠. 안쪽에서 누가 선행을 나가도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9번 월드데이. 동조 강자인 유영망치와의 병합에서도 보여준 성과라면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월드데이를 가지고서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겠죠. 빠른 회복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4번 위스퍼 위시의 잠재력과 5번 휘익의 선입력, 그리고 외선에 있는 10번마 글로벌 일주가 파행 때문에 주기는 늘어졌지만 상태가 크게 이상이 없어서 주폭의 여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인 3두간의 경합 속에서 제대로 한 방 마무리 드리겠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마 아임여호프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철비, 6번마 철비와 외곽에 있는 11번마 제트다이아 이 3두간에서도 복병권의 가치가 논해질 수 있는 마필 한두가 눈에 포착이 되고 있어서 당일 마체 상태만 괜찮다면 배당의 가치까지 한번 염려해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심에 대한 믿음, 후착에 대한 확신까지 강한 자신감에 강한 오늘의 7경주 자신 있는 승리 약속들을 오늘의 7경주입니다. 네, 데뷔 후 연전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9번 월드데이 19주의 신의 능력마저 또한 모마인 샌드월드의 혈통을 물려받아서 향후 중장거리까지도 너끈히 극복해낼 좋은 능력의 마필이에요. 백동일 의원 9번 월드데이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이 도전권들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 유리하고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이 7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4등급 강편성 구도 속에서 고배를 마쳤던 마필들, 다소간 기복을 보였던 마필들이 대다수고요.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전반적으로 절대 강자는 없는 구도로 보이는데 그 부분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말은 2번 아이스레그입니다. 직전 최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초반에 의도적으로 잡고 추익 작전을 시도했는데 흐름이 맞지 않아서 완전히 누추입을 해버렸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게이트로 내려왔고 초반 스피드도 어느 정도 갖춘 말이기 때문에 선입 전개 후에 뒷신발이라면 직전 같은 아쉬움 서력할 수 있는 좋은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합니다. 후착 중에서는 8번 리치머니가 눈에 띕니다. 직전에 착지 불량으로 충돌하고 출발을 완전히 실패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꾸 중후미로 밀려버렸는데 그걸로 경주가 끝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빠른 말이 없는 편성, 안쪽에 있는 1번 차량 정도가 빠른데
선행이든 선행마 옆에서 따라가든 앞선에서의 경쟁력 이번에 발휘할 수 있는 찬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3번 월화독작도 병력 없는 휴양을 다녀왔고 직전 복귀 전에는 사실 상태가 충분치 않아서 부진했는데 상태 다시 올라온 모습이고 인코스 최적 선입전개라면 충분히 현등급에서의 경쟁력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 아일캣의 앞선에서의 경쟁력 버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선입 후에 장점인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2번 아이스레그를 중심으로 앞선에서 경쟁력 높은 8번 리치머니, 여기에 최적 선입 전개할 수 있는 3번 월화독작과 또 앞선 또는 선입권에서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7번 아일캣의 도전 양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질문 드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아이스레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최연경 기수는 너무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참고 탔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선두권 공략도 가능했던 전력이라서 저희도 중심권에 맞필려는 손색이 없다.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 7번은 아일캣까지는 같은데 안쪽에 있는 1번 차량과 백년시대는 아예 배제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계속된 페이스 자체에서 꾸준하게 선임력을 발휘하면서 직전에도 연투를 이어오고 있는 백년시대에도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고 무엇보다 안쪽에 있는 1번 차량의 선두력 마방 이적 이후의 도전이긴 합니다만 과거 1300m의 선두권 공략에서 입상 경력도 있기 때문에 인코스 자체라면 최연경 기수 선두권 공략까지 가능하다 평가하는데 이 이두에 대해서 한번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1번 차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쨌든 선행 나설 편성을 만난 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8번 리치머니가 선행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어쨌든 1번 차량의 선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말은 거리가 줄어들수록 유리한 유형으로 판단을 하고 스피드에 치중된 말인데 이 말이 1300에서 8번 리치먼이나 7번 아이켈 같은 말과의 경합에서 이기고 입상하는 것은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5번 백년시대 같은 경우에는 선입 후에 뒷심을 발휘하는 유형인데 이번 경주 승급전이고 직전 경주에서 뛰던 상대랑은 이번 경주 사실 편성이 매우 강해졌다라는 판단입니다.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경쟁 상대마들이 2번 아이스레그, 3번 월화독자 이런 말들인데 현등급에서 잔뼈가 굵은 말들이기 때문에 좀 후순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눈에 띄게 발빠른 선행마가 존재하지 않기에 1번 차량이 이번에 코스 안쪽 들어와 과거에 보여줬던 승강 스피드라면은 충분히 선행 트라이도 가능해 보이는 복병 전력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2번 아이스레그가 좌전지파행 병력 공백 이후 최근에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이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앞선이 빠르고 강한 전력의 구도 속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에는 흐름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코스도 안쪽 들어왔고 편성상 능력 우위로 보입니다. 결정력이 여타임 마필들보다는 좋아요. 2번 아이스레그가 되겠고요. 5번 백년시대는 선두 선입권에서 다시금 적극성을 띨 승급전에서도 연투 기대치가 있는 5번 백년시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9번 메이저 위너가 있습니다. 3등급 무대에서 졸전을 거듭하다가 4등급으로 강급된 말인데 강급 이후에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맞상대가 약한 구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직전 대비 늘어난 1300m 거리에다가 앞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9번 메이저 위너도 막판 한 발 역습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 이 9번 메이저 위너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이 말은 최근에 상태가 그래도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무난한 전개로 착순 정도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경주에서 직선에서 올라올 말들이 워낙 경쟁 우위에 있는 말들 2번 아이스레그나 3번 월화독작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 부산 8경주는요. 공백 이후 상태감 좋아졌고 무엇보다도 편성 호기를 만난 말이죠. 2번 아이스레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부산 경마의 장거리 유량 경주입니다.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고요. 출발 시각이 밤 8시 반이죠. 야간 경마의 중심부에 서서 스타트가 이어집니다. 전개 그 변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9번 전보 블레이드입니다. 최근에 결정력이 완벽하게 향상되며 동거리 1800m 직전에 3등급 승급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출발 이후 승화 스피드는 다소간 부족합니다. 직전에도 완전히 뒤로 쳐졌다가 막판에 아주 좋은 걸음 보였는데 어차피 뒷직선에서 차츰차츰 간격을 좁혀가며 막판 한 발 쓰는 유형이죠. 이번에 다시 한번 동거리 1800m 연투 기대치가 당연히 높은 9번 전보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킹짱이 이미 1800m 일반 편성 입상 전력이 있는데 직전에는 3관마 마지막 경주였던 농림축산식품장관배 대상 경주 쟁쟁한 3세마들과의 최강 편성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졸전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일반 편성입니다. 게이트도 안쪽이고 선행주도 레이스도 가능하겠고 외곽에 12번 2초 자이언트 월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라도 이 4번 킹짱은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마필로 보입니다. 여기 8번 아임녀 마더가 직전에 1400거리는 뉘추입 고배를 마셨습니다만 대평들한 1800m에서는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 이 8번 아임녀 마더고요. 7번 투페로나 직전에 입상 전력이 11번 뜨거운 함성도 선입관 끈끈한 전력으로 장거리를 극복해낼 수 있는 도전 세력입니다. 결국 부산 구경주는요. 중반 한 발 월등한 결정력의 소유자 다시금 적정거리 1800 출전의 9번 전보 블레이드 중심권의 마필로 재차 강조 드려보겠고요. 자, 도전권들 상당히 다수의 마필들이 언급되고 팔려나가는 형국이지만 당일 주로 컨디션과 또한 야간 경마 타이밍에 걸맞는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마필 무엇보다도 승부의지 강력한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구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7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7주 단촐한 편성의 단거리 1200m입니다. 야간 경마 9시에 출발을 하죠. 은근히 선두 흐름도 빠르고 과연 어떤 전개가 펼쳐지며 입상 전력은 어떤 말이 있을지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주 10경주는 제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단촐한 7마리 편성이지만 결코 쉽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선두권 자체도 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전개 요건에 따라서는 최대 이변까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접근도 중요한 구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전개가 유리했다 평가할 수 있는 전력은 3번만 유럽파로 판단을 합니다. 최근의 모습은 기복은 보였다 하더라도 이 마필은 2016년도 경남신문배 대상 경주 우승 마필이에요. 브리더스컵에서는 아쉬웠다 하더라도 그 이후 꾸준하게 정력을 보이면서 이제 마방 이적 때문에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지를 못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3월달에 우선은 21절의 이적 이후에는 공배 이후 꾸준하게 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선두권이 싸울 수 있는 이번 구도에서는 최적 선입이 가능한 3번 유로파의 선전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강조드리겠고요. 안쪽에는 이범화 배다리 한이가 전개가 좋아졌죠. 단거리 1200까지는 정말 스피드가 좋습니다. 선행을 갔을 때도 잘 뛰어주지만 그 흐름에 맞게 선임을 펼쳤을 때도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거리 줄어든 상대 약해진 이번 구도에서 이번 배다리 한이 선두력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데뷔 이후에 5번의 경주를 모두 선행에 성공하면서 좋은 스피드를 보였던 6번마 클래식 매치 자체도 매번 최근에 좀 늘어난 거리 자체에서는 종반 뒷심에 대한 불안감을 좀 보여주고는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여줄 거름이 많은 전력이고 공백 이후 꾸준히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2번마 배달의 허니를 쉽게 넘어서는 선행이면 더욱더 좋고요. 배달의 허니가 거의 근접하게 선행권의 레이스를 펼쳐도 이번 경주까지는 다시 한번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3도의 접전 속에서 5번마 하늘 공주란 마필 역시도 안말치고는 근성이 대단하죠.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모래 피한 전개를 펼쳐준다라면 워낙 힘이 좋은 단거리형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에 함께 뛰었던 럭키코리아를 제압했던 이 럭키코리아라는 마필은 이 다음 경주에서 1600거리도 극복한 마필이에요. 그 마필을 극복한 하늘 공주까지도 이번 경주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전개의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3번마 유로파를 필두로 해서 안쪽 2번마 배다리 허니와 6번마 클래식 매치 그리고 5번마 하늘 공주의 선전까지 기대를 걸고 말씀드리는 오늘의 10경주입니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백동일 위원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안쪽에 있는 2번 배다리 한이와 6번 클래식 매치가 누가 선행을 나가는지가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6번 클래식 매치가 선행 나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6번 클래식 매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싶지만 백동일 위원께서도 언급해 주신 2번 배다리 한이 역시 선행 나선다면 현등급에서 충분히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7번 영광의 파크라는 말도 개인적으로는 복병으로 판단합니다. 주기는 길어졌지만 매우 꾸준한 훈련을 받아왔고 상태는 오히려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단촐한 편성
1월 5일 같은 차분한 추입 전개라면 충분히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중심마로 보고 있는 말은 1번 미스터 스펜딩입니다. 최근에 계속 흐름이 맞지 않아서 고전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2번 베다리아누와 6번 클래식 매치가 이끄는 경주 편성이라면 충분히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편성을 드디어 만났다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최성김 의원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야간 경마라고 해서 무조건 추입이 안 된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추입이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더구나 1200거리에다가 굉장히 레이스가 빠르죠. 베다리언이하고 클래식 매치가 둘이 싸워서 두 마필이 몰락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선의권에서 유럽파하고 한월공주가 선전을 해줄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미스터 스펜딩이 추입의 타이밍을 잡고 올라오기에는 아무리 편성이 단철하더라도 쉽지는 않다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단순한 편성이지만 선두 하이페이스가 예견됩니다. 2두의 빠른 선행마 6번 클래식 매치, 2번 배달의 한이. 6번 클래식 매치는 이세마 특별 경주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단 말이고 모든 경주를 입상했죠. 대상 경주까지 좀 출전해서 좋은 능력을 발휘하길 바랬는데 그 사이즈는 안 됐고. 하지만 이번 일반 편성 따라가도 요 6번 클래식 매치는 선두권 자유전개점을 극대화할 말로 평가가 됩니다. 3번 유로파 2016년도에 2세 부산 마필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던 말. 오랜 부진, 공백, 그리고 마방 이적 이후 최근에 차츰차츰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요. 3번 유로파고요. 선입관 끈끈한 전력의 5번 한월공주, 내측 강공선행 2번 배달의 한이까지 도전 가능해 보이네요. 네, 결국 마지막 10경주는요. 공백 이후 뚜렷하게 과거의 베스트 컨디션 찾아가고 있는 절호의 입상 찬스죠. 3번 유로파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옛 속담에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에다라는 말이 있죠. 요즘에는 많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희 리빙TV 경마 방송을 필두로 인터넷에서도 경마 정보 상당히 많은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죠. 정보의 아주 홍수 시대인데 하지만 각 경주별 입상 가능마들을 그 정보를 취합해서 상당히 각 경주별 잘 추려내고도 해당 경주의 그 조합 미스로 인해서 아쉬움을 남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만큼 경마가 어렵다는 반증이고요. 하지만 이번 금요경마에서는 이 서말의 구슬을 잘 깨셔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